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트럼프가 이 상호 관세 이슈로 시장을 뒤흔든 지 이번 주로 딱 한 달째입니다. 중국과 미국 그 팽팽했던 관세의 끈을 양쪽에서 조금 느슨하게 놓으면서 이 4거래일 연속 뉴욕 증시가 환호를 하면서 마쳤는데요. 이번 주 미국은 M7 기업을 비롯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이 이벤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의 유입이 오랜만에 확인이 됐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선물 시장에서만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2,550포인트를 회복한 코스피 시장 조금 더 탄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양한 이벤트 챙겨보면서 이번 주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다양한 아이디어들 꼭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유진 캐스터 연결해서 먼저 시장 상황 살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시황의 김유진 캐스터입니다. 지난 목요일 이플러스의 한미통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우리 측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철강 등 부품 품목 관세 그리고 향후 부과될 모든 관세에 대한 일괄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을 앞두고 한 번 더 협상을 진행하고요. 또 새 정부가 출범하는 6월 3일 이후에 마지막 담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감 속에 코스피 금요일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요. 0.35% 상승한 2,554.27, 코스닥은 마이너스 0.69% 조금 하락해서요. 724.6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551선에서 출발했고요. 시작보다 소폭 상승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730선에서 시작을 했지만 소폭 하락했고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지금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 23억 원, 기관 647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조업과 운송장비 부품업 위주로 매수하고 있고요. 25일, 11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던 외국인, 오늘 다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776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1,397억 원, 535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개인 지금 보시면요.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754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크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전자빔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 당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요.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WCP입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 국책 과제를 하고 있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요. 리튬보다 자원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등락률 몇 %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오션입니다. 오늘 조선 섹터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오늘 상승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덕분에 선박 수주 기회가 늘어나면서 관세 전쟁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삼육물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플라스틱 공약이 발표된 이후 관련주 삼육물산이 5일째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지금 몇 % 오른 몇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삼육물산은요, 국내 최초로 종이 음료 포장 용기인 카톤팩을 생산한 위생용 포장 전문 기업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을 공약한 이후에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유비벨록스입니다.
SK텔레콤이 최근 유심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서 대규모 유심 교체를 발표하면서 유비벨록스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2021년부터 SK텔레콤에 NFC 유심을 공급해 왔고요. 이번 교체에도 유심 공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싶다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생체 인증과 그리고 피도라는 특별한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소폭 하락하면서 희비 교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HBM4를 25년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LG에너지솔루션은요.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폭 상승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했고요. 현대차는 몇 퍼센트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요. 역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에서 지금 희비 엇갈리고 있는데요. 시총 1위 종목 알테오젠 2.3% 넘게 빠지면서 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경쟁사 할로자임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특허 침해 가능성을 지금 일축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HLB 소폭 상승하면서 0.72% 상승한 5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기업 신화 어드밴스를 자회사에 편입하며 의약품 유통망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 나란히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이너스 2.8% 하락했습니다. 오전 시황의 김유진이었습니다. 네, 김유진 캐스터와 함께 현재 시장 상황 정리해봤는데요. 앞서 언급한 삼룡물산, 유비벨록스 지금 시장에서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드림 시큐리티는 윗꼬리를 달고 길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2차 전지땅 그리고 보안 관련주에서도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조금 더 깊은 투자 이야기 칼리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관세 완화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스텝업하는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이 반등 어떻게 상승의 신호탄으로 보시는지 이어갈 수 있다고 상승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제 기준으로는 지금 일단은 지속성에 대한 내용 자체 힘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 지금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 반등 흐름 자체를 크게 보여주면서 기술주 중심에 대한 지금 현재 실적 기대감까지 같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주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9% 넘는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면서 다시금 좀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값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대 굉장히 좀 위험해요. 결국에는 3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현재 구간대를 정체한다라는 거는 다시금 한 번 더 급락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흐름 자체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자,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바닥 대비 지금 현재 코스피 반등 흐름 자체 지속성 그리고 이제 코스닥마저도 지속성 가져오고 있는데 오늘자 그렇게까지 큰 상승 흐름이나 내용 자체를 담아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용 자체를 한번 조금 담아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의 낙폭을 굉장히 좀 크게 가져왔었던 상황이었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일부 완화의 정책을 가져가면서 반등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딱 요 내용 자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강한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인터뷰를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자신의 어떻게 보면 하락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예상했었던 범위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을 이어갔다라는 점, 이 부분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증시의 변동성은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큰 흐름 자체로 봤었을 때 채권 금리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금 급등했었던 결과값 대비 트럼프가 지금 발언이나 내용 자체 수위를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나스닥 자체 반등까지 같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다시금 채권 금리가 4% 미만 그리고 3.94% 수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시금 시장에 좀 더 강력한 발언들을 이어가면서 지속적인 채권 금리의 하락을 계속적으로 유도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좀 폭락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반등 자체는 단발적이에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 단타성 대응 자체, 데일리 트레이딩 자체를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는 현금 보유를 조금 더 늘려주시고 7월 이후에 사태를 조금 더 판단을 하시면서 천천히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세적인 전환은 아직이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볼 자리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주 뉴욕 시장 뭐 줄줄이 이벤트들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1일에는 애플, 아마존, 뭐 30일에는 마이크로 소프트, 메타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주요 굉장히 중요한 매기가 쏠리고 있는 핵심 지표들도 나옵니다. 어떻게 좀 미국 시장 바라보면서 투자 이어가야 할지 일정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반등 흐름 자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하락 자체를 조금 멈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에 대한 추세를 좀 멈추고 숨고르기 장세를 가져가는데 다시금 힘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매도세를 보여줄 수 있어서 지금의 실적 자체나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조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메이저 기업들이 이번 주에 놓여져 있는데 사실상 이번 실적에 대한 결과값이나 내용 기대값보다는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 자체를 더 많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NXP 세미컨덕터즈 그리고 뉴코 도미노 피자 이렇게 월요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이 있고요. 화요일 날 주요 지표 같은 경우는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최근에 이제 좀 소매 판매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앞에서 반등 흐름 자체를 좀 강하게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기저 효과에 대한 내용 자체가 얼마나 크게 이어질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 자체 우려로 단발적으로 급등이 앞에서 좀 나와줬었던 결과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저 효과에 대한 내용 자체로 화요일 날 낙폭을 크게 보여줬었을 때 지수 일시적으로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시 관련 주택이랑 이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조금 중요도 자체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주요 지금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미국 노동부 졸트 보고서, 구인이직 보고서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 자체가 침체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대한 내용 자체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졸트 보고서에 대한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GDP 나우 같은 경우도 현재 상황의 경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반증하는 결과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지금 현재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좀 알만한 기업들, 비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코카콜라, 그리고 노바티스, 화이자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뭐 스타벅스 같은 기업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고용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고용이나 내용 자체에서 사실상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표 자체로 본다면 월 단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금요일자 발표되는 비농업 대비 사실상 중요도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사실 뭐 중요도나 내용 자체는 강하다 보니까 여기로 지금 일단 좀 바라봤었을 때 수요일에 주목할 만한 지표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PC마저 지금 가장 또 우리가 지금 살펴봤었을 때
PC 지표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우리가 고용, 물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PC 굉장히 좀 중요한 물가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현재 트럼프 입김이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지표들의 변동성 내용 자체가 최근에 시장 변동성 대비 조금 미미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트럼프만 아니다라고 하면 매월 발표되는 지속적인 지표들 가운데 사실상 5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수요일 같은 경우 우리가 알만한 M7들이 이제 이번 주 기준으로 많은 발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퀄컴 그리고 캐터필러 이렇게 실적 발표가 수요일 날 있는데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지금 현재 AI에 대한 내용들 자체로 바라봤었을 때 클라우드 시장과 지금 꺾이는 추세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서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 가이던스 나오는 대로 제가 이제 QR로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녁에 자세하게 브리핑 따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월 1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자, S&P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S&P PMI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들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M 같은 경우는 미국 내의 회사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조업 구매 관리자들한테 일단 설문조사를 해서 나와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의 중요도나 지금 일단 변동성 내용 자체를 키워가는 거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표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애플 그리고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죠. 애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M7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M7 기업들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라이릴리나 이제 노보노디스크 가장 이제 좀 대장 종목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연관된 기업 같은 경우 펩트론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일라이릴리 실적에 따른 결과에서 전체적으로 얘네는 서로 경쟁 관계보다는 결국에는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내 펩트론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일라이릴리 실적 자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맥도날드 그리고 마스터카드 일단은 우리가 전반적인 현재 경기에 대한 상황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중요도 높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해요. 월 기준으로 CPI 다음으로 비농업. 요즘은 이제 좀 두 개가 사실 중요도나 변동성 기준으로는 CPI에 조금 더 몰려 있지만 원래는 비농업 고용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업률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금요일자는 변동성 자체가 조금 더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내용 자체보다는 변동성을 키워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표적인 내용 자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슨모빌 그리고 쉐브론 최근에 이제 유가가 62달러대까지 이제 좀 눌러주고 최근에 이제 좀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계속적으로 큰 만큼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 기대감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장기적인 보유나 내용 관점에선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기업까지 집중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고용에 관한 지표들 그리고 PC까지 중요하다. 각종 지표들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체크해 볼 것이 많습니다. 이 해외 시장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확확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좀 유망하게 바라보시는지 그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좀 얻고 싶거든요. 이번 주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칼리 전문가님? 네, 이번 주는 앞에서 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일단 빅테크들의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어졌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만 보더라도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메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굉장히 큰 급반등을 보여주면서 M7들 위주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어요. 이제 주 단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더 큰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미 한 주 기준으로의 지금 현재 상승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이미 M7들은 최근에 낙폭을 딛고 반등 자체를 이미 선 기대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와서 M7대에 잘못 쫓아 들어가다가는
현재 재료값에 대한 횡보 자리를 길게 가져가던가 오히려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크게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적 시즌이에요. 그렇죠?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가장 주요 있게 강하게 볼 수 있는 기업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기업이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수적으로 좀 괜찮을 만한 기업들을 한번 좀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고요. 티커명은 CDNS입니다. 자, 티커명 CDNS 왼쪽 상단에 있고요. 자, 미국 전자설계 자동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은 뭐 사업 분야 자체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인공지능 기반 설계 자동화와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이랑 이제 분자 시뮬레이션을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사실상 굉장히 좀 핫했었던 섹터 단위 기준으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좀 미래적인 투자나 그리고 지금 현재 단발적으로 최근에 눌렸었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재차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가벼운 무게가 좀 가벼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랑 그 IP 라이센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판매랑 컨설팅 서비스를 가져가는 기업이고요. 주요 고객사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모르는 기업들이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얘네 주요 고객사들이 어디냐로 지금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엔비디아, AMD, 그리고 애플, 테슬라, ARM, TSMC, 뭐 알만한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주요 경쟁사는 이제 인도의 시노실스가 있는데 24년 실적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전년 대비 26.8% 증가 흐름을 보여줬어요. 자, 25년도 연간 가이던스가 지금 조금 다소 낮은 수치를 나와주고 있는데 글쎄요, 주요 고객사에 대한 내용들 자체로 보면 얘네가 엔비디아, AMD, 뭐 테슬라, TSMC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면요. 얘네 주가는 무너질 수 있어요.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워낙 어떻게 보면 고평가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무게감이 있는 대장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지금 현재 변화와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얘네는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얘네가 주가가 휘청거리는 거지 최근에 모아왔었던 현금이랑 자본력 그리고 지금 수주 최근에 받았었던 내용들까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기업들이죠. 얘네가 이미 현금 보유량이 어마무시하게 이미 많이 팔았어요. 앞으로도 많이 팔 거래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낙폭은 가져갈 수 있어도 얘네가 고객사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미래 설계를 했을 때 투자에 대한 금액 자체를 높일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주가가 꺾이더라도. 그래서 25년도 연간 가이던스 자체를 좀 낮게 잡았습니다. 분기 매출이 13.6억 달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보면 즉 51.4억 지금 곱하기 4로 하면 평균적으로 52, 53 정도에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 조금 낮은 수치지만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낙폭을 딛고 역해쇼 관점 내용 자체에서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받아가는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대략적으로 289달러, 290달러 수준인데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미중 관세 갈등이나 시놉시스의 이제 기업 인수로 인해서 일단은 경쟁 심화 자체가 지금 일단 좀 가져갈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좀 우리가 좀 큰 관점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폭 자체를 조금 더 이제는 줄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대값 내용 자체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 뉴코 같은 경우는 미국 철강 제조업체인데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생산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보실 부분이 뭐냐면, 전통적인 용광로가 아니고요. 전기로, 그러니까 용광로가 아닌 전기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폐철을 녹여서 다시 철강을 만드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좀 제재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일단은
매출적인 내용 자체 순이익 이런 부분들 자체가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1% 감소를 또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25년도 1분기 가이던스마저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좀 낙폭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 수혜로 사실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각광을 받았었지만 다시금 이 제조업에 대한 내용 자체를 트럼프가 강조하는 만큼 미국 내 기업 쪽으로 다시금 제조업 강국으로 또 다시 도약을 한다라고 하면 이 뉴코 같은 기업 지금 현재 주가 굉장히 좀 착한 단계에 착한 가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포티파이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는 기업일 거예요. 아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티커명은 SPOT고요. 글로벌 오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인데 서비스 지역 같은 경우는 180여 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수는 월간 사용자가 6.75억 명이고 유료 구독자 수가 무려 2.63억이에요. 억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기준으로 다달이 유료 구독자들이 우리가 구독 시스템이 이제 넷플릭스처럼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갖춰져 있죠. 뭐 다달이 뭐 얼마를 지불을 하면서 이제 좀 스트리밍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광고 없이 뭐 오프라인상 재생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전체 매출의 87%가 프리미엄 지금 유료 구독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 기반에 대한 지금 내용 자체는 13%. 이 내용 자체를 왜 소개를 드리냐면 어쨌든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로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 부분에 따른 여파를 굉장히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나 내용 자체 전년 대비 지금 현재 매출 같은 경우는 16% 증가를 했고요. 총 이익률 자체도 전년 대비 5.5%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가는 만큼 지금 현재 주가 내용 자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지금 현재 지금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내용 자체 가져가면서 수렴 형태를 좀 딛고 고점 자체 이제 재차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자리값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자리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구간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슈퍼 프리미엄 요금제 도입 전망까지 가져가면서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빅테크 M7 상승했지만 지금 뭐 현재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289달러 선에서 긍정적인 시각 남겨주셨고, 뭐 뉴코, 스포티파이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많이 올라온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단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도 함께 저희 방송에서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시장으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시면 뭐 2차 전지 건설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인데 미국 시장을 살펴보니까 흐름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도 좀 드는데요. 좀 따라가기엔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님 지금 상황에서 한국 시장 뭐 어떻게 좀 들여다보고 투자 이어가야 될까요? 사실상 저는 이제 좀 불확실성 자체에 좀 많이 꺾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대통령에 대한 부재,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이제 투자나 내용 자체를 못 받아주고 오히려 그 큰 흐름에 대한 자본 자체가 제가 굉장히 좀 아쉬웠었던 부분 자체가 뭐였었냐면 미국의 낙폭은 좀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마저도 이제 좀 하락에 대한 결과값 내용 자체 해석으로 일단 좀 바라봤었는데 그 자본의 이탈 자체가 중국과 유럽 쪽으로 사실상 우리가 12월 기준서부터 해가지고 쭉 추세가 빠졌었던 결과에서 유럽과 중국 쪽으로 자본 이탈이 됐었어요. 근데 그 자본 이탈의 일부 자체를 우리나라가 충분히 받아줄 수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상 우리가 좀 정치적인 이슈나 내용 자체를 좀 담아두면서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못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이미 올라와져 있었던 지금 M7들 종목들 거기에 대한 소부장주들 지금 쫓아 들어가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 당연히 지금의 급등락을 굉장히 크게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도파민을 자극시킬 수 있는 종목들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정치 테마주 그리고 M7 관련 지금 실적 발표 관련 소부장주들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를 어쨌든
철회를 한 건 아니지만 한 발짝 물러서고 지금 일단 좀 관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 상승했었던 테슬라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 가속화에 따른 내용 자체로 주가에 대한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관련주로 일단 HL만도 가져왔습니다. 자,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 가속화 그리고 6월에 텍사스 오스틴의 시범 운행을 가져가는데 300여 명 인원 통해서 프로젝트 로데오 계획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HL 만도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스티어링 렉이랑 그리고 이제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년도 1분기 북미 매출은 6,232억이요. 전년 대비 24%의 성장을 보여준 상황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어쨌든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의 지금 업무 복귀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작용을 하면서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HL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북미 전기차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 24% 감소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지금 좀 걸림돌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지속되기는 성장 자체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신차에 대한 기대값 내용 자체도 있지만 이 부분보다는 로보택시 사업 진전에 대한 수혜 그리고 앞으로의 수주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HL만도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 상황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멕시코 공장 활용을 통해서 관세 리스크를 완화를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GM, 포드, 현대차 등 다수 고객사 매출 증가 수혜까지도 같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R 만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살펴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 좀 횡보 장세가 좀 길었죠. 상승 가져온 뒤에 지금 일단 하락 낙폭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키워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나 내용 자체가 일단은 멈춰 있습니다. 낙폭 자체를 일단은 추세 자체를 좀 멈춰두고 가져가는 자리값일까? 추세 가져가고 나서 지금은 횡보 단계를 가져가는 내용이고 여기 618 자리값을 지지한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값 대비 기준점에서 상승에 대한 기대값 충분히 받아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가격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로 조금 더 살펴본다라고 하면 현재 37,450원, 37,500원 선에 놓여져 있는데 대략적으로 64,400원대까지 우리가 좀 기술적인 대응이나 내용 해석으로 한번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전략 내용 자체 알고 싶으신 분들은 QR 내용 자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토요일 방송도 사실 이제 팍스에서 진행을 해요. 토요일 약간의 방송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토요일 날 추가적으로 방송 참여하셔서 다양한 혜택 내용 자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좀 준비한 내용 자체는 SK 스퀘어입니다. 자,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 테네시주의 이제 미국 최초 양자 컴퓨팅 및 그리고 네트워킹 허브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 300억 원 투자 규모를 가져가기로 지금 좀 내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이온큐에 이제 어떻게 보면 3% 지분 확보를 가져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단은 개별적인 이슈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천억 규모의 지금 현재 자사주 소각이랑 1천억 규모 추가적인 취득 결정을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SK 하이닉스 실적 호조에 따른 수혜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순자산 가치 이제 82.5%가 하이닉스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 할인율 추진도 가져가고 있고 현재 63.4%에서 50% 목표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내용 자체는 다시금 올랐다 떨어졌다를 계속적으로 좀 반복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장에서 급등락을 좀 반복했었던 결과값을 가져가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제 기준으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 70달러 선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거래일마저도 지금 일단 상승폭을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갔다가 좀 많이 일부 반납을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거의 30달러 수준 돌파 흐름 자체를 보여줬고요. 70달러 선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 아이온큐 관련주 내용 자체로 동반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국내 같은 경우 최근 추세나 내용 자체 뭐 사실 제가 함부로 언급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안 좋다, 좋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지금 최근에 워낙 시장이 좀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가 그래도 눈여겨봤었던 종목들, 관련주들, 우리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이 두 종목 HL 만도 그리고 SK 스퀘어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가격 전략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AHL 만도 37,500원 선 거래되고 있는데 이 부분 괜찮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 상단이 조금 더 열려 있으니까 자세한 트레이딩 전략까지 체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SK 스퀘어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수급이 굉장히 좀 불안정합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의 유입이 좀 들어오나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시장에 뭐 선물은 조금 사고 있는데 현물은 매도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어떻게 들어오면 좀 유의미하게 해석이 될지 오늘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오늘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일단 좀 상승 추세 코스피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도 낙폭을 딛고 반등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중간 눌림이나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승 자체도 크지는 않지만서도 하락 자체를 크게 키워갔었던 자리값이 없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상승을 계속적으로 지속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의 지금 할 때는 큰 조정이나 내용 자체는 한번 좀 담아둘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해외 주식 전문가로 지금 팍스에서만 5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팍스 고정 방송과 기타 생방송들을 계속적으로 통틀어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국내 주식이 괜찮다, 국내 증시가 괜찮다라는 표현을 드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오히려 국내 증시의 상승률보다는 M7들 그리고 M7 기반으로 해서 나스닥, S&P 지수들의 상승률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나 내용 자체를 그렇게까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를 많이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저는 최근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미증시가 좀 많이 불안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국내에 대한 지수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다만 현 자리값 기준에서 상승 동력을 조금 많이 잃었었던 거는 최근 낙폭 대비 자리값을 소화시키는 자리값인데 조정이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왔었을 때 한 번 정도는 사람들의 이탈 내용 자체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코스피 기준으로 2,569, 2,570선 기준으로 한번 지금 일단은 좀 큰 조정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좀 다음 주까지 좀 흐지부지 끌고 갈 수는 있는데 조정이다라고 하더라도 한 5거래일, 3거래일 정도의 상승분 정도만 낙폭 가져가고 이후 올라타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뒤에 상승에 대한 기대값이나 내용 자체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다시 눌러주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점서부터 따라붙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대장 종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 뭐 SK 하이닉스도 괜찮고요. 뭐 삼성전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여기 관련 ETF나 우리가 대장주들 가져가는 추정하는 ETF들 이렇게 해서 지수 추종으로 아예 코스피 자체를 따라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내용 자체는 2760선까지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고요. 상승에 대한 지속성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오히려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는 게 더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주시고 주식 지금 좀 시장 자체는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충분히 좀 더 바라보신 뒤에 다시금
출발하는 이 탑승 열차에 저는 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좀 크고요. 최근에 상승을 워낙 크게 가져갔었던 뭐 유럽,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도 최근 반등 흐름 자체가 크게 가져갔다 보니까 다시금 이 스마트머니들의 단발적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본 이탈 가져왔었던 거를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지금 꺾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는 올라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눌러준 상태에서 재반등 타이밍에 힘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한 주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상승 자체도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고 하락 자체도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조정이 나와주면 땡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매일매일 좀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구간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인사이트 넓혀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투자 체크 포인트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이야기들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교육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통해서 QR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 통해서 참여하시면 조금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김유진 캐스터 연결해서 시장 상황들 한 번 더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지난주 주식과 채권 그리고 달러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달래기에 나섰었죠. 또 2+2 한미 통상 협의가 좋은 분위기 속에 이어지면서요. 오늘 아침에도 양지수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지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했는데요. 11시 기준으로 봐도요. 코스피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웠고요. 코스닥도 역시 조금 더 하락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0.29% 상승한 2553.90, 코스닥은 0.84% 하락한 723.56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1시에서 개인은 사들였었는데요. 지금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개인 375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801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만 홀로 913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강합니다. 기관은 매도 물량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 1,596억 원 사들이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조업과 기계 장비주 위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크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자빔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모 당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요. 해외 진출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WCP인데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 국책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리튬보다 자원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4% 상승한 1,6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오션입니다. 오늘 조선 섹터 강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특히 하나오션 상승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오전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등락률 지금 4% 보이고 있고요. 특히 하나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덕분에 선박 발주 기회가 늘어나면서 관세 전쟁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삼육물산입니다. 네, 5일째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탈플라스틱 공약을 발표한 이후에 이렇게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30% 오른 1,6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육물산은 국내 최초로 종이 음료 포장 용기인 카톤팩을 생산한 위생용 포장 전문 기업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을 공약한 이후에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바로 유비벨록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SK텔레콤이 최근에 유심 해킹 사고가 있었죠. 이 대규모 유심 교체를 발표하면서 유비벨록스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1년부터 SK텔레콤의 NFC 유심을 공급을 해왔고요. 이번 교체에도 유심 공급을 이어가고 있는 유비벨록스입니다. 전 거래일 대비 29.99% 상승한 9,3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정보 보안주인데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인해서요. 오늘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면요. 10% 상승한 3,6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생체 인증과 피도라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해킹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반도체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각각 0.18% 하락한 55,600원, SK하이닉스는 1.95% 하락한 18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HBM4를 25년에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네, 2차 전지주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0.29%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호재에 작용한 것으로 주가가 지금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39% 상승, 그리고 현대차는 0.45%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오주 보시면요, 힙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2.3% 하락했고요. HLB는 0.72%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젠 보시면요, 경쟁사 할로자임이 소송을 제기했었죠. 이 특허 침해 가능성을 지금 일축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답니다. HLB는요, 의약품 유통기업 신화 어드밴스를 자회사에 편입하면서 의약품 유통망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형제 1%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이너스 2.8% 지금 빠지면서 27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전 시황의 김유진이었습니다. 네, 김유진 캐스터와 함께 오전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양시장 보시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이 비슷한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내리는 종목이 약 2배가량 되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후장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에 대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자, 11시 45분 구간 보시면요. 현재 시장에서 보안 관련주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LNG 운반선 관련해서도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수주 소식에 미국에서 러브콜이 올 것이다. 이런 소식과 함께 시장에서 날아올라주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 대한 이슈들도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 속에 우리 시장
시장도 이렇게 양시장 흐름 엇갈리고 있고 수급에 관한 이슈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성공 투자 전략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지금 88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또 67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4천억 원 이상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은 2,740억 원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시면 상한가 두 종목 진입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삼룡물산 현재 시간에서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까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저희는 또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